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너는 내 인생의 일부야 라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그 말은 사랑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제였다. 나는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를 키우며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다. 대학은 어머니가 원하는 경영학과로 갔고 직장은 어머니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은행에 들어갔다. 연애조차 어머니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 남자는 내게 맞지 않아 라는 말 한마디에 헤어지곤 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내 일상에 끊임없이 개입하셨다. 출근 복장부터 저녁 식사 메뉴까지. 엄마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로 내 결정을 무시하셨다. 친구들은 너 엄마랑 너무 붙어 다니네 라고 놀렸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셨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나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항상 긴장됐다. 어머니는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머니 집으로 갔다. 테이블에는 칠면조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사촌들과 이모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나는 최근에 만난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놈이랑 뭐 할 거야? 안정된 직장도 없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노려보셨다. 행복. 너는 내 희생을 모르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커졌다. 가족들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터졌다. 너 같은 년은 나한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 앞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낯설었다. 왜 나는 항상 참았을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은 없었다. 그 후로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은행을 그만두고 예술가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엄마가 미안해라는 메시지가 쌓였지만 나는 지웠다. 이제 내 삶은 내 거다. 어머니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어머니의 그 말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상사에게 사직서를 보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은행 생활은 안정됐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매일 같은 일상, 어머니의 기대에 맞춘 선택. 이제 자유였다. 남자친구, 준호와 만났다. 그는 화가로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살았다. 너 정말 괜찮아? 그는 걱정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함께 카페 계획을 세웠다. 홍대 근처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 커피와 그림을 파는 공간. 어머니는 이런 걸 싫어하셨다. 불안정해 라고 하실 텐데. 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왔다.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문자가 왔다. 집에 와.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이제야 미안하다고? 평생 나를 통제하시면서. 어렸을 때 내가 그림 그리던 걸 버리게 하신 분, 그런 거로 먹고 살 수 없어라고. 카페 오픈 준비로 바빴다. 인테리어, 메뉴 선정. 준호가 도와줬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너의 어머니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웃었다. 이제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홀로 계신 모습. 어느 날 어머니가 카페 공사 현장에 나타나셨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소리치셨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가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때문에 내가 하지만 나는 등을 돌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카페가 오픈했다. 이름은 자유의 향기. 손님들이 왔다. 예술가들, 젊은이들. 매일 웃었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그 말이 떠올랐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 어머니는 나양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소유욕?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 삶은 이제 내 거. 카페가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이 늘었고 SNS에 후기가 쌓였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나는 바리스타가 됐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며 즐겼다. 과거 은행에서처럼 스트레스 없었다. 준호의 그림이 벽에 걸렸다. 우리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했다. 이모를 통해 소식을 전해왔다. 엄마가 아프대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크리스마스 이후 6개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병원에 가봤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왜 왔어? 너는 죽은 자잖아. 어머니의 말에 나는 웃었다. 엄마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울며 말씀하셨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가신 후 너만이 전부였어. 잃을까 봐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눈빛에 후회가 보였다. 퇴원 후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커피 한 잔 줘. 조용히 앉아 계셨다. 나는 서빙했다. 맛있네. 그게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통제는 습관이었다. 준호와 결혼 준비를 했다. 어머니에게 알렸다. 축하해. 하지만 눈에 불만이 스쳤다. 그 남자, 정말 괜찮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네, 제 선택이에요. 결혼식 날 어머니가 왔다. 축복의 말을 하셨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어머니의 통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냥 내가 강해진 거다.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체인으로 확장했다. 준호와 나는 행복했다. 아이가 생겼다. 어머니에게 알렸다. 할머니 되셨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내 손주, 하지만 곧 개입이 시작됐다. 아기 이름은 내가 지을게. 나는 거부했다. 아니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너 아직도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제 가족이에요. 그 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멀어졌다. 가끔 만나지만 경계선이 분명했다. 어머니는 홀로 사시며 후회하셨다.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들에게 털어놓으신다고 들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 크리스마스 말이 내 삶을 바꿨다.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았다.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이, 민준이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왔다. 예쁜애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드렸다. 할머니예요. 그 순간 화해가 됐다.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카페 사업은 번창했다. 서울 외곽에 지점을 냈다. 준호와 함께 여행도 갔다. 제주도 바다바람이 자유를 상기시켰다. 어머니는 변하셨다.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가끔 옛 습관이 나왔다. 그 옷은 안 어울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이제 내가 강하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이가 자랐다. 어머니는 손주를 사랑하셨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미묘했다.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가 말했다. 미안해. 그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인형이었을까? 사업이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준호와 다툼도 있었다. 너 너무 바빠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다. 어머니가 조언을 하려 했지만 괜찮아요 라고 막았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간호했다. 고마워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사랑과 원망이 섞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하셨다. 나는 울었다. 저도 사랑해요.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나는 강해졌다. 이제 내 삶은 완전하다. 그 죽은 자라는 말이 나를 살렸다. 민준이가 학교에 갔다. 카페는 성공적. 준호와 행복. 가끔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 사랑의 무게. 그리고 지금 나는 묻는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독이었을까?